한번 먼저 볼게요. 자, 오늘 그 수특 현대시부터 먼저 내 작품 나가고요. 그리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이제 과제풀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테스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 과제 속에 테스트 넣어준 거 다 푸셨죠? 그거 EBS에서 꼭 푸셔야 됩니다. 자, 그건 이따 숙제 검사하고 얘기를 하죠.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조금 내용이 없는데 어려운 시들. 오늘 하는 네 작품 중에서 내용이 없는데 어려운 게 이 질투는 나의 힘하고 고고라는 시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문 연구에 여러분 써드린 것처럼 뭐냐면 얘는 미래 자신이 현재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가정한 거죠. 그래서 먼 미래의 시점에서 자신을 회상할 때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 이제 먼 미래에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냐? 긍정이 아니라 부정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부정적인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는 시이다. 아, 괜찮아요? 그게 다고. 자, 그래서 그 젊은 날에 대한 반성적인 인식을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볼 건데, 그럼 왜 그 과거의 나를 반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이게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 좀 많아서 조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내가 만약에 내신을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이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시어들은 외우셔야 되는 거고, 내가 수능을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문맥적인 의미나 보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시면 된다. 자, 일단 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 한번 쭉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내용 해주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표현상의 특징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뭐 이미 여러분 지금 죽어갔잖아요.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즉 바로 뭐예요? 미래의 시점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세월이 흐른 뒤에 이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이가 뭔데? 자, 이 종이 같은 경우는 어떤 자신의 삶을 자, 기록한 글이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먼 미래에 아마도 이 종이를 나의 삶에 대한 어떤 기록이 있는 이 종이를 떨어뜨릴 거라는 거예요. 어머나 이게 뭐야?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밑에 한번 봅시다. 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볼게요. 자, 그때 내 마음은 이라고 봤을 때 이게 조심하시면 조심할 게 뭐냐면 그때 내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점 자체가 먼 미래, 즉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의 나니까 자, 여기서 봤을 때 그때는 자, 미래에서 본 과거. 자, 근데 지금이 되겠죠? 실제로는 지금이죠. 자,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헐, 대박, 이게 뭐야? 자, 여러분, 공장이 원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밑에도 써 있지만 뭔가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처럼 뭐냐? 아, 열정을 많이 만들어냈어. 꿈을 많이 만들어냈어.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 또 하나 뭐냐면 이건 써주세요. 자, 어떤 생각이나 자, 걱정거리. 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많은 그 공장을 세웠다라는 거는 뭐 내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어떤 꿈, 열정 이런 걸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생각이 많을 수도 있겠죠. 걱정거리가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만들어냈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많았다. 자, 이렇게 많았음을 할게요. 자, 많았다라고 여러분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랬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먼 미래에 이런 나의 모습을 본다면 어리석다라고 평가할 거라는 거야. 자,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자,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생각이나 걱정거리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나의 모습을 먼 미래에서 봤다면 어리석다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할 거라는 거죠. 자, 그걸 여러분이 조금 봐주셔야 되는 거고 이게 EBS랑 연관했을 때 지금 이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자, 요걸 내가 너무나 많은 생각과 걱정거리가 많았어. 자, 열정과 그 다음에 어떤 꿈만 굉장히 성급하게 앞세웠어. 자, 요 얘기를 한번 보시고 단순히 여기만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밑에 한번 보세요. 얘를 이 시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이 밑줄 이렇게 보는 것보다 전체 흐름을 조금 보시는 게 좋아요.
이 밑에를 조금 더 읽어보면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지는 개처럼 지칠 줄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누가? 내가. 지금 왜냐면 나를 성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니고 있는 개는 결국은 화자를 비유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보세요. 얘가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시면 얘가 현실에 발을 딛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자, 현실의 발을 딛지 못한다는 거는 다시 위로 올라가 보세요. 내가 너무나 많은 공장 뭔가를 만들어내 기록할 것도 많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 내용들이 결국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헛된 꿈을 쫓았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러니까 열정만 앞세웠다라고 볼 수 있고, 그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걱정거리가 많았다라고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화자를 비유하는데 요 밑에까지 같이 보시면 헛된 꿈을 추구했던 실 모르고 젊다 열정은 있었겠죠. 자, 근데 열정은 있었지 현실에 발 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는 이렇게 좀 쉬워요. 여러분 정도 아니면은 20대 정도의 청춘을 조금 생각하면 좋아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근데 뭐 하고 싶고 뭐 아니면은 호기심도 굉장히 많고 열정도 굉장히 많고 생각도 굉장히 많아. 딱 그 모습이야. 자,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해서 걱정거리도 굉장히 많고 근데 먼 미래에 여러분이 그 청춘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뭐야? 현실에 발을 딛지 들이니까 동시에 뭐예요?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지는 개처럼 지칠 줄도 모르고 잔뜩 있는데 공중에서 머뭇거렸어. 현실의 발을 딛지 못하는 즉 열정만 있을 즉 그런 결과물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방황한 모습들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3행, 4행, 5행, 6행을 여러분 모두 같이 연결해서 보면 첫 번째는 이 부분은 뭐냐면 내가 굉장히 생각이 많고 걱정거리가 많았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 여러분의 어떤 청춘의 상징, 어떤 혼란스러움. 자, 혼란스러웠어. 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이게 여러분 문제를 풀면 EBS에서는 이 자체를 뭐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이나 걱정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혼란면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렇게 풀어보시면 얘를 요 뒤에 있는 내용들이랑 연결, 얘가 뭔가, 뭐, 많은 걸 만들었어. 어떤 열정이라든가, 어떤 헛된 꿈이라든가, 뭐, 호기심이라든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거는 조금 여러분이 문맥상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자, 얘가 지칠 줄도 모르고 현실에 발을 딛지 못하고 막 이것저것 하고 다녔. 방황하는 청춘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뭐 얘가 의미 있는 어떤 삶을 살지 못했다. 요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또는 이 말을 풀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청춘을 보냈어. 방황하는 청춘을 보냈어. 고뇌하는 청춘을 보냈어. 이렇게 여러분 선택지가 얘기다. 라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괜찮나요? 자, 요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나를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라고 지금 화자를 비유해줬다라고 했고 그럼 여러분이 앞뒤 문맥의 내용을 봤었을 때는 화자가 자기 자신을 먼 미래의 시점에서 나를 지금 돌아봤을 때 먼 미래의 시점에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치.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바로 뭐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외운다 이런 느낌보다는 여러분이 앞뒤 문맥의 흐름을 조금 보셔야 되고 일단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약간의 암기는 조금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내용에 대해서 괜찮아요? 괜찮으시면 그 다음 볼게요. 자,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먼 미래에서 어떤 청춘의 나를 돌아본다면 젊은 나를 청춘의 입장에 이루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겠죠. 자, 나는 가진 게 탄식밖에 없어. 여러분 여기랑 비슷하죠?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이루는 것도 없고 밖에 없어.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 자, 요 얘기. 그래서 내가 저녁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놓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자, 청춘이라는 게 젊은 시절이잖아요. 젊은 날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정말 청춘을 딱 세워놓은 건 아니겠죠? 여기. 자, 정말 젊은 날을 세워놓은 거는 아니겠죠. 이때는 뭐야? 자기를 돌아본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 자기를 성찰해 본다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세워놓고 젊은 시절의 나를 돌아본다, 성찰한다. 자, 그리고 나의 살아온 나를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여러분 보세요. 이 살아온 나를 내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신기하게가 긍정의 의미 같아요? 부정의 의미 같아요? 전체 흐름을 봤을 때? 부정이겠죠. 얘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 자체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아 얘는 자기를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뭐 자기 상황 역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자 그러니까 나를 지금 이렇게 젊은 나를 세워놓고 돌아봤을 때 신기하다는 게 여러분 긍정의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의 의미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 여러분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고3이니까 내가 중학교 때 중이병 걸렸던 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름 돋죠. 그때 왜 저랬지?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느낌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와, 내가 진짜 왜 그랬을까? 그렇게 신기하게, 새삼스럽게.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낯설게 이런 말을 써줬어요. 자, 내가 왜 그랬지? 라는 식으로 어떤 낯설게 나를 돌아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뒤쪽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요. 자,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건 뭐야? 만만하게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자, 그럼 보세요. 자, 아무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어? 만만하게 봤어. 자, 그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내용은 뭐밖에 없었대? 질투밖에 없었다는 거야.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원동력, 나의 힘은 질투밖에 없었구나. 자, 그러니까 나를 막 발전시키고 어떤 나에 대한 어떤 나를 어떻게 좀 더 성장시키겠다 이런 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어떤 부러움, 시기, 질투. 자, 그다음에 동시에 뭐예요? 얘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에 신경을 쓴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때 어떤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은 바로 뭐였다? 질투뿐이 없었다. 내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 자, 요걸 단어를 조금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어떤 그 스스로,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써줄 수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자, 위에다 써줄까요?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살아갔다. 요 얘기는 여러분 밑에 보시면 조금 더 뚜렷해요. 자, 아무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힘의 원동력은 타인을 향한 시기심뿐이었어. 자,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를 성찰해 보았을 때, 자, 그것에 대한 나의 반성의 글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자, 나의 삶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맸어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나를 만만하게 봤어.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 자, 그래서 나는 미친 듯이 타인의 사랑을 찾아 헤맨 거예요. 여러분, 이 타인의 사랑을 다르게 말하자면 결국 타인의 인정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아니라 타인이 기준인 거예요. 자, 그래서 끊임없이 타인의 사랑과 인정과 애정을 찾아 헤맸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럼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는 나는 나 자신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끊임없는 타인에 대한 시기, 질투. 자,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어? 나를 인정하지 않았고, 자, 그리고 타인과 비교했을 때 스스로 열등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인의 사랑을 찾아 헤맸어. 그러려면 어떻게 돼?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야겠죠? 타인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타인의 어떤 기준과 눈높이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꿔 말하자면 기준이 자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했죠. 스스로가 아니잖아요. 타인에게 맞췄으니까. 자, 계속해서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뭐냐?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했어. 즉, 여기 밑에 나왔듯이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만 허둥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어. 자,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뭐냐? 주체적이지 않은 비주체적인 삶을 살았어. 이걸 다시 바꾸면 뭐예요? 정체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타인의 눈높이와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돌아보세요. 보통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 나이대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보통은 지금 나이대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20대 초반 혹은 중반의 어떤 젊은 그 청춘의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무언가 이루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고 자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약간 방황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뭐예요? 삽질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정작 가진 건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봤을 때 자 내가 그렇게 가진 것도 없고 하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나를 아무도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타인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살아가려고 했고 끊임없이 약간의 열등감을 가지고 타인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스스로 의미 있는 그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삶을 반성했을 때 결국 인정을 받고 싶었고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스스로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했어야 되는데. 아, 괜찮나요? 그렇게. 근데 시가 좀 어려운데 뒤쪽으로 넘어오면 이 마지막 부분에선 조금 여러분 명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셔도 결국은 이 뒷부분의 내용으로 앞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더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괜찮니, 흥민이? 네. 자, 그러면 표현상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 첫 번째 미래 시점을 가정한다 요 얘기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한번 보죠. 요거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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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거. 자, 요런 거 노라. 여러분 노라가 구나로 해석이 되는 거 아시죠?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무슨형 종결음이라고 해요? 감탄형 종결음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감탄형 종결 어미가 반복됐죠.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감탄형 어미를 지금 반복하고 있더라. 자, 그럼 이렇게 반복하면서 자신의 어떤 과거의 삶을 탄식하고, 자, 그리고 반성하고 있더라. 까지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자신의 삶을 탄식하고 반성하는 효과를 주더라.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EBS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여기 맞나 틀리나 보세요. 지금 요 성찰하는 이 부분을 두고 저녁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놓고 여기에 밑줄이 있고 자, 반복적 행위를 통해 라고 선택지가 나왔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반복적 행위가 드러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왜 맞아? 빙고. 맞아요. 지금 저녁 거리마다잖아요. 그럼 하나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봤을 때 뭐냐? 반복적 행위. 어떻게 잘했어요? 자, 반복적 행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사실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거를 생각하고 읽진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읽을 때는 뭐냐면 그냥 앞부분을 읽었는데 모르겠는데 뭔가 미래 시점인가 봐.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럼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읽으시면 아 대략적으로 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 그치? 그 정도만 읽고 그냥 바로 문제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거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은 문제를 풀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 부분을 통해서 반복적 행위라고 보셔도 되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자, 밑줄이 쓸 때 앞뒤 흐름을 같이 보라고 했죠? 그럼 있잖아요. 살아온 날들을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잖아요. 하루가 아니잖아요. 자, 그 시간들을 신기하게 세어 보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도 여러분 뭐냐면 반복적 행위. 청춘을 세워놓고 살아온 날들을 세어봤어. 하루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도 반복적 행위를 판단할 수 있더라. 괜찮으시죠? EBS에 나왔던 여러분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어디로 보느냐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 정도 한번 내용은 봐주시면 되는데 쉬운 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시가 나왔을 때 명시적으로 먼저 읽으시고 나머지는 문제를 풀면서 채워보시면 되는데 뭐 어쨌든 이거는 EBS 고 여러분이 뭐 내신을 하든 수능을 하든 알고 가야 되는 작품이니까 조금 읽으면서 처음에 내용은 다 넣어드렸습니다. 까지 괜찮나요? 네. 자, 그 정도 봐주시고 괜찮으시면 괜찮아? 영상 올려줄 테니까 나중에 빠진 거 한번 보세요. 네. 그럼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지금 정말 이러는 게 아니라 미래의 자신을 회상할 때를 가정하고 있고 그럼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이런 거 한번 봐주시고 밑에 나머지들은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얘기는 이제 여러분 수능형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대상과 화자와 대상, 그 다음에 정서 태도를 먼저 찾을 수 있도록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정리해 드린 거니까요.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건 한번 봐주시고 자, 넘어가 볼게요. 뭐 직유법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통 비유라는 표현을 쓰지 직유법이라는 말은 사실 수능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얘네들은 넘어갔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고 자 얘만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저녁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청춘이라는 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청춘은 젊은 시절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 자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추상적 관념. 앞에 여러분 써놓긴 했어요. 자, 추상적 관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런데 걔가 마치 뭐야? 형태가 있는 것처럼 세워뒀다라고 표현했죠. 자, 그래서 추상적 관념에 뭐라고 볼 수 있다? 구체화라고 볼 수 있더라. 까지 괜찮나요? 자, 또 세워뒀다라는 건 눈에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상적 관념에 시각화. 라고 할 수도 있고 추상적 관념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이게 지금 내신용은 아니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수능을 볼 때는 지금 이런 식의 표현들을 여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내신으로 들어간다면 얘까지 사례까지 보셔야겠죠?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추상적인 관념을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면 좋은가? 말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들인데 자 문제에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시간 또는 감정 이런 애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얘네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육사일시에서 요거 절정에서 부지런한 보셨을 거예요. 자 계절이 피어서 지고 이거라든가 아니면 전원의 조에서 자 전원의 남은 흥을 자 전나기에 모두 싫고 주말밤보다 하나 더 써드렸어요. 자 또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황진시조 있잖아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월이 베어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쓸까? 자 만약에 이게 수능형으로 접근을 한다면
자, 이렇게 추상작관념의 구체화가 나와 있는 작품을 주고 둘의 어떤 표현상의 공통점을 물어보는 형태일 거고, 이게 내신으로 간다면 그런 똑같은 형태 혹은 자, 이제 이렇게 추상작관념의 구체화가 드러난 어떤 시들을 선택지에 주고 고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계절이라는 거는 시간이에요. 그쵸? 자, 여러분 그 시간이 눈에 보여요? 선생님 보이는데요? 6시 28분? 네. 자,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끊어놓은 거지 실제는 그 시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지금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안 보이잖아요. 자, 그 시간을 어떻게? 마치 꽃이 피어서 지는 걸로 표현했지. 꽃이 피었다가 지면 그게 지금 시간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흥이라는 거는 감정인 거죠. 자, 이런 감정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구체적인 형태가 없어요. 근데 다리를 저는 나귀한테 그 위에다가 실었어요. 즐거움이란 감정을 실을 수가 없죠. 형태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자, 뭐 요거는 똑같아요. 밤이라는 건 시간이잖아요. 동짓달 기나긴 밤이 어디가 허리야? 알 수가 없죠. 형체가 없으니까. 근데 허리를 잘라낸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추상작가님의 구체화 또는 시각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 괜찮나요? 뭐 그 외에도 얘들이 더 있지만 요 정도 판단하실 수 있으시면 여러분 다 판단할 수 있다. 자, 요 정도. 주세요, 질문. 괜춘? 네. 자,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참고로 보시고 이미 설명했지만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다르게 써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써 드렸습니다. 내신하는 친구들과 수능하는 친구들 좀 조심할 건 뭐냐면 수능에서는 이 해석들을 너무 단편적으로 외우시면 불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보기에 따라 해석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보시고 내신하는 친구들은 일단 지금 써드리는 걸 기본으로 보되 학교 필기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내신할 때는 정리하면 되겠죠. 자, 얘는 참고적으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갈 건데 넘어가기 전에 혹시 추가적인 질문? 아람이 괜찮니? 네. 자, 그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작품들이 이제 앞에 연달아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시를 먼저 한번 얘는 설명 하나도 없이 그냥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얘도 뭐냐? 너무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전반적인 얘는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자, 북한산이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 기다려야 된다. 뭐? 얘는 훨씬 아까 시보다 쉬운 것 같은데? 자, 사에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 바로 그 북한산의 높은 봉우리만 옅은 화장을 하듯 아주 가볍게 눈이 덮인 그리고 나머지 온 산은 차가운 수묵으로 왜냐면 여러분 겨울은 초록초록이 없잖아요. 그렇죠? 나뭇잎이 다 졌기 때문에 자기가 그 모습을 그 겨울산에 초록한 잎들이 없는 산의 모습을 수묵화에 비유한 거예요. 수묵화는 검은색하고 흰색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초록의 잎이 없는 모습을 이제 어두운 검은색으로 표현을 해준 거죠. 자, 나머지 산들은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 있는 어느 이른 날,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럼 잠깐만 봐봐. 지금 1년과 2년이 별다른 얘기는 없지 않니? 그쵸? 지금 1년, 2년, 3년은 보시면 1년의 내용을 조금 구체화한 게 2년, 3년이죠. 괜찮아요? 자, 그 상태로 보세요. 실록이나 단풍. 자, 그리고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온 산을 뒤덮는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뭐가요? 고고한 높이가. 지금 계속해서 북한산이 어떻게 해야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실록, 단풍, 자, 안개,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뭐가? 고고함이. 자, 우리가 원래대로 하자면 실록이나 단풍은 되게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시어들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얘네들이 뭐냐? 오히려 부정적인 거죠. 얘네들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즉, 뭐가? 북한산의 높이가 드러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어디에? 북한산에. 와 닿기만 해도 변질되는, 뭐가 변질돼요? 고고함이. 자, 변질되는 그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자, 그러면 장밋빛 햇살이 와서 닿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얘도 역시 뭐예요? 고고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대상인 거예요. 자, 얘 역시 고고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대상이고, 심지어 얘는 변질시키니까, 자, 지키기 어렵다라는 거를 더 드러내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송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내용은 명시적이죠. 내용은 명시적이야? 그 북한산이 고고한 높이, 고고함을 회복하려면 자, 이러한 상황이 돼서는 안 되고 백운대랑 인수봉 같은 그 북한산의 높은 봉우리만 아주 약간 눈을 쓰는 겨울날 이른 아침이 돼야만 이 고고한 높이를 회복할 수 있구나. 끝. 명시적인 내용은 이게 다예요. 그냥 이게 다야. 그럼 생각해봐. 이 화자는 결국 이 북한산이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게 중요한 거지. 왜?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우리가 자연물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화자 자신 혹은 인간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고고함이라는 거는 말이 조금 어렵지만 여기 위에 보시면 단순히 지금 북한산이 의미하는 자, 그 높이. 근데 여기서 높이라는 것은 고고한 모습. 그럼 고고함이라는 게 뭐냐면 자, 다른 존재들과는 좀 차별되는 높은 정신적 경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요거. 자, 그래서 결국은 내가 북한산이 그 고고함을 회복하기를 기다린다는 거는 나도 그 북한산과 같은 높은 정신적 경지, 고고함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이런 높은 정신적 경지, 고고함을 추구한다라는 게 이 시의 주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한번 보시면 주제를 뒤쪽에 써놨나? A 아래쪽. 자, 그럼 주제 자체가 뭐예요? 그래서 고고한 삶에 대한 지향이 된다. 이 고고함이라는 게 뭐냐? 아주 높은 어떤 정신적 경지, 깨끗하고, 그 다음에 남과 구별되는 그런 높은 정신적 경지가 되겠죠. 아, 괜찮아요? 내용은 이게 다예요. 그럼 나머지 표현법을 잠깐 한번 볼게요. 자, 높이를 회복한다라는 거는 그러면 원래는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쵸? 그 얘기 하나 이해하시고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 선택지에서 물어보는 걸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맨 처음 보세요. 자, 그럼 얘가 이걸 회복하려면 첫 번째, 다음 겨울까지 기다려야 돼. 자, 근데 그게 어떤 겨울이야? 다시 한번 설명해줘요. 자, 이러이러한 조건이 돼야만 이 고고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러이런 겨울날 아침까지 기다려야 돼. 자, 제가 어떤 표현법을 설명하려고 하는지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얘네들로는 전혀 고고함을 회복할 수 없어. 자, 그럼 얘는 고고함을 회복하는데 고고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자, 그러한 존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해야만 조건이 충족돼야만 고고함을 회복할 수 있다. 자, 다시 이 부분. 자, 지금 제가 초록색 괄호한 부분만 다시 한번 보세요. 어때? 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반복. 일단 이거 괜찮으시죠? 반복. 자,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됐는데 똑같이 반복된 게 아니죠. 조금 더 내용들이 어떻게 돼요? 구체화되지 않나요? 분명히 일에서는 그냥 다음 겨울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했는데 이러이러한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이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아침이 없었잖아. 근데 여기에 이러이러한 이른 아침이 들어. 이러이러한 어느 아침이라고 나왔잖아요. 문장의 구조가 된 채 반복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혜성이? 지은이? 맞아요. 점층법. 왜 이렇게 잘해 오늘?
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점층이에요. 자, 그래서 얘가 점층법이 쓰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점층법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점층법을 조금 설명해 가려고 합니다. 알면 안 쓰셔도 돼요. 자, 얘는 지금 점층적인 구조를 띠고 있는데, 여러분 점층법이라는 게 뭐냐면 의미가 확대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의미가 번째, 자, 그냥 의미의 범주의 확대일 수 있어요. 자, 얘가 의미가 확대되는 걸 점층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의미의 범주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더라. 자, 예를 들어 뭐가 있냐? 자, 가정, 사회, 국가, 세계. 보세요. 자, 얘네들이 의미하고 있는 범주들이 점점 있죠. 괜찮아요? 이런 식의 점층법도 있다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실제로는 이걸 좀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둘 다 나와요. 둘 다 이걸 좀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이 시에 해당하는 게 2번이에요. 바로 뭐냐면 문장 구조의 확대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김수영의 눈과 같은 작품. 제가 일단 예를 들어 드릴 때 지금 계속 똑같은 예를 들어 드리는 건 반복이 되면 조금 더 여러분이 기억에 남으니까. 자, 그럼 보세요. 눈이 내린다. 자, 아침부터 눈이 내린다. 자, 또는 아침부터 마당에 눈이 내린다. 어때요? 지금 눈이 내린다는 게 똑같이 반복되지만, 자, 원래 시에서는 여기가 마당이에요. 지금 내가 하면서 좀 바꿨는데, 자, 눈이 내린다. 뭐, 아침부터 눈이 내린다. 또는 마당에 눈이 내린다. 이게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아침부터 마당에 눈이 내린다. 그러면 눈이 내린다라는 기본적인 구조는 같죠? 근데 여기에 뭐예요? 수식하는 말들이 붙으면서 문장 구조가 확대되고 의미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도 다 뭐냐? 점층법이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봤던 김종길의 고고 같은 경우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죠. 괜찮나요? 자, 요거 정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요거 한번 보죠. 자, 기다려야 한다. 자, 그 다음에 기다려야 한다. 자, 요거 보세요. 또 밑에 내려가시면 기다려야 한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단정적 어조라고 합니다. 자, 단정적 어조는 그냥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자, 알면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딱 잘라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주면 좀 더 쉽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평서형. 지금 이런 거 한다. 밥 먹어. 이런 거 있잖아요. 평서형. 자, 그 다음에 명령. 청유형. 밥 먹어라. 밥 먹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감탄형 종결음이 됩니다. 아름다워라. 이런 거 있잖아요. 감탄형도 돼요. 자, 요런 애들이 여러분 단정적 어조예요. 근데 내가 단정적 어조를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 단정적이지 않은 걸 판단하면 되죠. 단정적이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자, 서술어가 없어요. 자, 또는 말줄임표가 있어요. 나는 새야 너를 점점점 어쩌라고 그치? 자, 이런 말줄임표가 있거나 아니면 서술어가 없어. 나는 너를 이렇게. 자, 이런 경우.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여러분 딱 잘라 말한 게 아니죠. 정확하게 어떤 의사를 전달한 게 아니잖아요. 자, 요런 표현들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할까? 여운을 준다고 해요. 딱 잘라 말하지는 않지만 딱 잘라 말함으로써 좀 더 확신을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서술어 없거나 말줄임표거나 그다음 또 하나 의문형이거나 자, 이런 애들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여운을 주는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단정적인 것과 대비되는 효과를 여러분 주는 거죠. 이런 거.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지금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 개념, 단정적 어조라든가 점층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 궁금한 거? 빈도수는 단정적이 좀 더 높고요. 점층법은 낮습니다. 근데 점층법은 잘 나오진 않지만 나왔을 때 애들이 잘 못 판단해요. 그래서 나왔을 때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주셔야 된다. 자, 그 정도. 또 그 외에 혹시 질문? 괜찮아요? 네. 여기까지 괜찮으시면 요 시의 내용은 마무리하고요. 아, 여기에서 이 화자가 자신의 어떤 고고한 삶, 좀 높은 정신적 경지를 추구하는 모습이고, 어느 때 이런 고고함을 회복할 수 있는가. 자, 그리고 어느 때 이런 고고함을 추구할 수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괜찮아요? 그게 내용은 다예요. 그 내용은 진짜 없죠. 진짜 없지만 원래 아시죠? 원래 문제 풀 때 가장 어려운 게 내용 없는 애들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자, 요 정도 한번 봐주시고 오른쪽에 정리된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해제 부분은 지금 한 얘기들이니까요. 여러분이 조금 읽어주시고 요런 표현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시면 실록이나 단풍 혹은 적설 또는 안개 낀 상황에서는 높이를 나타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뭐냐면 다른 봉우리 혹은 다른 골짜기와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얘는 고고함을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다른 존재와의 어떤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모두가 똑같이 고고한 정신을 추구할 수 있다면 그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속된 것들, 다른 것들과의 어떤 차별화가 이루어졌을 때 고고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런 거잖아요. 그냥 눈이 내렸을 때 다 덮이면 그건 의미가 없죠. 다른 산들은 눈에 덮여져 있지 않은데 가장 높은 봉우리에만 눈이 덮여져 있어. 들과의 자, 그 밑에 참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화자성서 태도는 지금 했던 얘기들이니까 여러분이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죠. 고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고고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어떤 특정 조건 있잖아요. 요거. 자, 어떤 특정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고고함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자, 혹시 질문? 선영이 괜찮니? 혹시 궁금한 거? 없어요? 네. 몰라서 없는 건 아니죠? 자, 볼게요. 나머지 세 번째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명시적으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도 상징적 시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렵지, 나머지는 읽었을 때, 아, 주제가 이거구나 하고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얘도 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세요. 삽살개가 짖는 소리. 눈보라에 얼어붙은 섭달 그문밤이에요. 자, 얼어붙은 섭달 그물. 굉장히 뭔가 추운 그런 어두운 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맨 처음에 시를 읽어가실 때는 긍정과 부정을 먼저 보시면 좋겠죠. 왜냐면 지금 상태는 아무런 배경 지식 없고, 그 다음에 뭐 제목을 읽었을 때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정보를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모르겠다면 그냥 일단 여러분들이 긍정, 부정을 좀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 공간적 배경이 나왔을 때는 체크해 주라고 했었죠. 자, 일단 밤의 상황인 거예요.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는데, 자, 눈보라에 얼어붙은 그런 밤이죠. 그러니까 얘는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시간으로 그려지고 있더라. 까지 괜찮아요? 네. 그래서 냉혹한 현실, 즉 부정적인 상황이구나. 자, 얄궂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누가? 주어가 밤이잖아요. 자,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자,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 아, 얘는 지금 어떤 소원이 있나 봐. 자, 그 소원 때문에 술을 마시다가 이 부두로 왔어요. 이 부두가 어디예요?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라는 거죠. 자, 그럼 이곳에 왔어. 자, 걸어온 길가에 찔레꽃 한 송이 없었대도 나의 아롱봄은 자욱자욱 뉘우칠 줄 모른다. 뭔진 모르겠지만 뉘우치지 않겠다는 얘기고, 자,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구나.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넘어가세요. 실제로 어른이 보셨을 때.
얘는 그냥 뭔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소원이 있고 그 소원 때문에 이 부두에 왔구나. 여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넘어가세요. 그 다음 철없는 누이 그 곱슬머리를 어루만지며 자 우라지오의 이야기를 캐고 싶었던 밤이면 자 그러면 여기 어휘풀이가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아 지금 러시아의 지금 어떤 곳이구나. 아 그럼 잠깐만 얘가 지금 이 부두로 왔다라는 거는 이 부두가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라는 거를 제목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다시 1년으로 갔을 때, 아, 지금 얘는 어디에 있어? 이 부두로 왔다라는 건 현재 지금 얘는 타양에 있다라는 거죠. 정말 희한하게 고양이 러시아일 확률은 굉장히 적잖아요.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가는 거니까. 자, 얘는 타양에 있구나. 다시 한번 가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3년으로 가보세요. 자, 철없는 누이의 곱슬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자, 오라지오의 그 러시아의 어떤 곳의 이야기를 캐고 싶었던. 그럼 그 어렸을 때는, 자, 그러던 밤이잖아요. 그럼 얘는 과거인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 곳에, 이 우라지오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알고 싶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우라지오는 얘네가 알고 싶었던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의 공간이었겠죠. 자, 어렸을 때는 얘가 뭐냐? 되게 궁금했던 혹은 꿈꿨던 막 알고 싶었던 그런 긍정적인 공간이었다. 아, 괜찮아요? 네. 그럼 보세요. 이 앞부분에서 얘가 현재 이 우라지오 이 가까운 항구에 있고 지금 3년부터는 얘가 아,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자, 여기 지금 과거라고 하나 써주시고 자, 그러면 1년은 아까 현재였었고요. 이렇게 한번 써줄까요? 네, 이렇게 써주시고 아, 그렇구나. 자, 2년은 넘어가고요. 3년 계속 볼게요. 자, 그런 밤이면 울 어머니는 서투른 마우제 말도 그 러시아의 말도 들려주셨지. 자, 얘네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알고 싶었던 그 러시아의 얘기를 애들이 막 물어보면 엄마가 러시아 말도 들려줬다는 거예요. 자, 졸음졸음. 그러니까 졸면서도 막 이렇게 들으려고 했던 그런 누이가 잠들 때까지. 자, 등불이 깜빡깜빡 저절로 눈 감을 때까지 엄마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내게로 헤어드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과거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자, 내 그 모두를, 그 과거의 이야기를 모두 살뜰히 담았으니, 자, 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보세요. 자, 지금 얘가 이 항구에서 그 과거의 모습을 여기 지금 써 있죠? 회상하고 있는 거죠. 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지금 1년과 2년은 현재, 그리고 이 현재 3년과 4년에서 나오는 이 얘기들 있잖아요. 이 얘기를 과거의 이 상황을 회상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근데 그 과거의 상황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죠. 어머니도 있었고, 내가 사랑한 어머니도 있었고, 나의 누이도 있었고, 이런 온 가족이 함께하는 굉장히 따뜻하고 긍정적이었던 시기구나. 자, 그럼 이때는 뭐예요? 가족과 함께 있었어요. 그럼 어딜 것 같아? 보통 가족과 함께하는 곳은 어디죠? 고향이죠. 그쵸? 자, 그래서 가족과 함께 있었고, 자, 바로 뭐냐? 어떤 따뜻한, 자, 그런 가족 공동체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함께 있지 못하니까, 얘는 타향에 있잖아요? 이걸 더 애틋하게 여러분 얘가 떠올리고 있겠죠. 괜찮아요? 자, 그 정도 한번 봐주시고, 자, 그 밑에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그 모두를, 잠깐만, 이거 연구분을 잠깐만 볼까? 1년, 2년. 연구분이 잠깐만 잘못된 것 같아서. 3년. 잠깐만요. 4년. 이 연구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7년, 8년. 조금 잘못됐는데, 요거 연결만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거, 여기까지.
마음의 은줄. 여기까지 갈게요. 미안. 요거 여기까지 갈게요. 어린 기억의 세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보시면, 자, 나는, 그 모두를 살뜰하게 담았으니, 자, 그럼 어머니의 이야기, 어머니가 들려주는 그 러시아 이야기를 모두 다 남김없이, 지금 기억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자, 어린 기억의 새야. 자, 그러면 그 어린 기억은 바로 언제겠어요? 그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하자. 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어린 시절의 화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어린 시절의 화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귀성스럽다라고 보면 되게 뭔가 수수하면서도 뭔가 끌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자 기다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어라. 기다리지 말고 뭔가 적극적으로 뭘 해란데 아마도 뭐겠어요? 앞에 이야기랑 연결시켰을 때, 아, 적극적으로 어떤 이 과거의 내용을 회상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요것 때문에 여기까지가 과거 회상으로 여러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다리지 말고, 뭔가 꺼리지 말고, 그런 마음의 은줄에 날개를 펴라, 날개를 막 펼쳐라, 라는 거는 그 어떤 기억, 적극적인 어떤 과거를 떠올려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여러분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괜찮나요? 네. 지금 중간을 날렸지만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시죠? 자,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자, 부두에 호젓하게 서 있다라는 거는 지금 다른 대상들이 없는 거예요. 홀로 이렇게 서 있는 나는 맷비둘기가 아니래요. 자, 날고 싶어. 머릿속에 어슴풀에 그리어진 그곳. 자, 그곳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고향이겠죠. 자, 그런데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텁다. 자, 얘가 지금 술을 먹고 아마도 고향 생각이 나서 이 항구로 왔겠죠. 근데 그 항구에 와서 과거의 기억을 막 떠올렸어요. 자, 근데 항구에 와 보니까 지금 드나드는 배 하나가 없어요. 배가 있었다면 어떻게든 하고 싶었을까? 배를 타고 고향으로 가고도 싶었겠죠. 근데 지금은 드나드는 배가 없고요. 심지어 지금 얼은 거예요. 그러면 배도 없고 얼음이 얼었기 때문에 배가 뜰 수도 없겠죠. 정말 배만 있다면 너무너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자, 배도 없고 얼음도 얼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야?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약간 절망하는, 자, 동시에 뭐예요?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죠. 근데 보세요. 맷비둘기 얘기를 왜 했을까? 여러분, 산비둘기예요. 자, 비둘기는 날개가 있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존재잖아요. 자, 그럼 나도 만약에 맷비둘기라면 자유롭게 갈 수 있겠지. 근데 나는 맷비둘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화자와 대비되는 존재죠. 자, 화자와 대비되는 존재이다. 그래서 산비둘기는 좀 자유롭게 날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조금 더 심화시키고 있다. 날고 싶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자면 가고 싶다는 얘기죠. 고향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보시면 자, 등대와 나와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자, 밤은 얄팍한 꿈을 끝없이 꾀인다. 자, 스톱. 여러분 등대라는 건 한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누구랑 비슷해요? 자, 화자랑 비슷하죠. 자, 고향에 갈 수 없는 화자랑 비슷합니다. 따라서 바꿔 말하자면 등대는 누구와 앞에 나왔던 그 맷비둘기 있죠? 자, 맷비둘기랑 대비가 되는 존재죠. 자, 화자와 대비되는 존재, 화자와 동일시되는 존재. 어쨌거나 둘 다 화자가 고향에 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또는 고향에 갈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한 그 어떤 감정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의 역할을 하는 건 똑같겠죠? 자, 그 정도. 자,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담은
얄팍한 꿈을 끊임없이 꾀인다. 가도 오도 못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우라지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갈 수도 없다, 올 수도 없다라는 거는 지금 얘가 고향에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굉장히 안타깝고, 자, 그리고 절망적인 마음을 갖고 있겠죠. 아, 괜찮아요? 자, 그럼 잠깐 보세요. 여기 지금 대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산비둘기와 등대를 화자와 대비되느냐, 화자와 동일시 되느냐라고 해서 여러분이 대비를 볼 수도 있었고, 자, 그 다음 보세요. 현재는, 자, 이 현재와 과거를 대비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대비했다라고 볼 수 있냐면, 과거는 이 우라지오를 동경했죠. 그리워했고 되게 알고 싶었고, 자 근데 현재는 어디에 고향을 동경하고 있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고 고향을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자 따라서 현재는 자 동경의 대상을 볼 때 얘는 고향이 되는 거고 과거에는 우라지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와 과거에 서로 동경하는 대상이 다르죠. 과거에는 고향에서 우라지오를 동경했다면 현재는 그 우라지오,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얘를 시대적 배경을 넣어준다면 일제강점기 하에 일본의 어떤 수탈과 탄압에 의해서 우리가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만주라든가 연해주라든가 이쪽으로 굉장히 뿔뿔이 흩어지면서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일제강점기 하에서의 자, 이런 가족 공동체의 붕괴. 자, 그렇게 그 붕괴가 되었던, 나라는 개인을 넘어서서 시대적 배경이 주어지면 개인은 민족 전체로 확장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 전체의 이런 슬픔과 어떤 고향에 가지 못하고 이국 땅을 떠도는, 타향을 떠도는 이런, 우리 민족이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내용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들, 상징적인 것들은 약간 암기식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은 해드릴 텐데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렇다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거고 자, 따라서 주제는 뭐냐?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주고 있겠죠. 괜찮나요? 자,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나머지 내용들 조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삽살개 짖는 소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심상을 따지면 여러분 이건 뭐죠? 청각적 심상이 되겠죠. 자, 청각적 심상이 쓰였구나.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심상이 쓰였을 때 우리는 감각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조금 더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지금 계절은 겨울이네요. 자, 그래서 어떤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다라고 여러분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섣달 금운날 밤이잖아요. 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시계적 배경을 넣어준다면 이런 냉혹한 아주 추운 시대적 배경은 일제강점기라고 여러분 볼 수도 있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요거는 이제 정보가 조금 주어졌을 때. 자, 그 다음에 밤이 하도 얄궂은 손을 곱게 마치 사람처럼 얘가 이렇게 손을 흔들러서 손짓하고 있기 때문에 아, 밤을 의인화했구나 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겠죠. 이런 거. 굉장히 다양한 표현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자, 이 밤에 보통 사람이 낮보다 밤에 훨씬 더 감정적이고 외로움을 많이 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헤어졌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밤이야. 왜? 자니? 이렇게. 자, 자니, 그놈의 자니. 네. 자, 조심해야 돼. 또는 이럴 때 있잖아요. 막 갑자기 막 자기가 막 천재 막 시인으로 갑자기 막 빙의해서 막 미친 듯이 막 글을 써서 너무 잘 썼어. 어떤 내가 음악적에 있어서 막 작곡을 해서 너무 잘 썼어. 근데 아침에 막 일어나서 그걸 보면 어때요? 수치스럽죠. 네. 그렇게. 그 정도로 사람을 굉장히 감성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더 외롭게 느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타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타향에 있고, 밤이니까 조금 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졌겠죠. 그래서 술을 마신 거야.
그럼 술을 마신다의 자체는 뭐냐면 얘가 아마도 그 고향에 가지 못하는 외로움이나 알면 이해하셨으면 안 써도 상관없어요. 자, 외로움을 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행위였겠죠. 근데 술을 마시고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는데 더 감정이 막 이렇게 복받쳐갖고 너무나 고향에 가고 싶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항구에 왔겠죠. 그럼 여기서의 소원은 전체 이야기로 봤었을 때 뭐예요? 고향에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겠죠. 괜찮아요? 그럼 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건 제가 써드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추가적인 필기나 말로써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데 핵심은 이거야. 얘가 타향에서 고향을 무척 그리워하고 있다. 시간적 배경은 밤이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우리가 아주 짧게 뭐라고 한다? 향수라고 하더라. 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가볼게요. 우리 아까 넘어갔던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길이라는 것을 그냥 진짜 로드라고 보기도 하지만 많은 문학 작품에서 길을 우리가 인생길로도 많이 표현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걸어온 길이라는 건 진짜 로드의 의미라기보다는 나의 인생길이에요. 자, 나의 인생길에서 찔레꽃 한 송이 없었어. 여러분, 그럼 꽃이잖아요, 찔레는. 그러니까 어떤 아름다움, 뭐 행복,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뭔가 위안이 될 만한 작은 행복, 아름다운 사건,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뭐다? 힘겨운 삶을 살았어. 왜 힘겨운지는 우리가 알겠죠. 시대적 배경을 넣어주면. 일제 탄압에 의해서 고향에 떠나와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으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지. 까지 괜찮아요? 자, 나의 아롱봄. 아롱봄이 뭐야? 자, 이 아롱봄은 여러분 여기에서 표범을 뜻하는 거예요. 자, 보통 아롱봄 이런 정도는 어휘풀이가 되어서 나와요. 자, 이 아롱봄은 자옥자옥 뉘우칠 줄을 모른다. 자, 여러분, 자옥자옥 이럴 때 우리가 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옥자옥 자체는 뭐냐면 나의 발자국, 못하났네요. 나의 발자국, 나의 걸어온 길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아,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나의 인생길은 자, 자옥자옥 뉘우칠 줄 모른다. 그럼 뭐야? 나는 굉장히 힘겹고 치열한 삶을 살았고 자, 그 삶 자체를 나는 뭐 하지 않는다? 뉘우치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았길래? 자, 여기서 나오는 표범은 뭐냐면, 자, 이 부정적인 현실에 맞서는 화자의 어떤 치열한 삶, 화자의 어떤 삶의 의지, 자, 이런 거를 뜻하는 거예요. 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아, 얘는 그런 부정적인 시대 현실 속에서 고향을 떠나서 타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치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구나. 자, 근데 그러한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그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죠. 자,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구나. 자, 여기서 하얀 눈은 어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의 어떤 무게, 힘겨움, 이런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고달픈 현실을 되게 당당하게 후회 없이 아주 치열하게 살아왔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네. 조금 얘네들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바꿔 말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수능에서는 이 정도는 다 여러분 뭔가를 주거나 또는 적절하지 않은 의 형태로 문제가 나오고 내신은 조금 외워주셔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얘기는 아까 했던 얘기가 답니다. 어떤 과거에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볼만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등불이 깜빡깜빡거린다라는 거는 이제 꺼져가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밤이 깊어간다. 다른 말로 하자면 시간의 경과를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까지 괜찮나요? 네, 요 정도 한번 보시고 자, 그 밑에 여기도 아까 했던 얘기가 답니다. 자, 그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지금 그 상태에서 기다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어라. 그럼 날개를 펴고 펼치고 일어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과거를 회상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얘기 여러분 역시 같은 얘기입니다. 현실에서 지금 얘가 우라지오 가까운 이 항구에 있고 고향에 가고 싶지만 강물도 바다도 얼었고 그다음에 배도 없어서 고향으로 가지 못해서 굉장히 절망스럽고 슬프고 안타깝다 이 얘기가 다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여러분이 이제 문학을 할 때 이제 이런 거예요. 조금 이제 이렇게 막 밑줄을 긋고 설명을 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냥 자꾸 그렇게 외울까 봐. 근데 여러분이 항상 시를 보실 때는 여기 밑에 정리해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화자와 어떤 화자, 상황, 정서, 태도를 가지고 읽어질 수 있는 걸 먼저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디테일한 내용들을 채워가면서 공부하는 거고 실전에서는 그냥 일단 읽어지는 것만 읽고 가시면 됩니다. 자, 요 얘기고 나머지는 지금 했던 얘기들이 여러분 다 들어가니까요. 한번 그냥 여러분이 정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추가적인 질문? 일단 요게 연이 지금 본 버전에 따라 좀 구분이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넣어드렸고 기본적인 형태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 들어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이런 내용이다. 요거 자체만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얘기 보고요.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힘드시죠? 조금 쉬었다가 요거 들어갈 건데요. 혹시 여기까지 우라지오 강가에서 질문 있는 사람? 알았어요. 쉬어요. 네. 잠깐 쉬고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시고 지금 잠깐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게 적설이 지금 눈이 쌓였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에 눈 쌓이는 거랑 자, 그다음에 적설이 쌓이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 아까 제가 도 얘기했지만 지금 얘가 어, 그 북한산의 높이를 회복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북한산의 높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그러면 얘가 북한산이 높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이건데 자, 실록이나 단풍이나 안개나 자, 적설은 눈이 내리긴 내렸는데 온 산을 전부 온 산을 뒤덮는 쌓인 눈으로는 고고함이 드러나지 않아. 이게 뭐냐면 결국은 아까 제가 오른쪽에 여기 체크해드린 부분 있잖아요. 요거. 다른 대상과의 차별성이 없는 거예요. 자, 일단 다른 대상과의 저쪽에 있어서 제가 안 써드린 건데 차별성이 없어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차별성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산과 다른 골짜기에도 뭐 푸르름이 있을 수 있고 단풍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안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눈 내렸을 때 온 산이 덮이는 이 상황은 다른 산들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괜찮으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고고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북한산의 높이, 어떤 고고함이라는 거는 어떤 세속적인 것을 뭔가 초월한, 뭔가 고결하고 깨끗한 높은 정신적 경지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그 경지, 그 높이인 거야.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는 고고함을 회복할 수 없겠지. 괜찮아? 그럼 눈이 내렸을 때 산에 눈이 덮이는 거는 다른 산들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바로 뭐냐 고고함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고 여기에서 나오는 요거잖아요. 눈이 내렸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는 쌓이지 않았어. 혹은 다 녹았을 수 있잖아요. 쌓였다가. 자, 그런데 이 높은 봉우리만이 눈이 살짝 쌓였어. 그러면 다른 이런 산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자,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들만 이렇게 눈이 쌓이는 상황은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즉, 다른 대상과 차별화가 되는 상황인 거지. 까지 괜찮아? 그래서 여기서 눈이 지금 백운대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에만 눈이 쌓이는 거는 다른 산들과의 어떤 차별성이고 여기에서 온 산에 눈이 쌓이는 것은 다른 어떤 대상과의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고함이 드러나지 않고 여기에서는 고고함이 드러나는 거죠. 괜찮아요? 네. 자, 여러분 설명할 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 없는 이렇게 명시적인 것들은 조금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질문하세요. 아셨죠? 괜찮나요? 네. 요거. 오늘 한 것 중에 뭐가 제일 어려워? 용민이? 아니야, 다 쉬워?
좀 볼만은 하죠. 그러니까 완전 다 암기 형태는 아니고 어쨌든 부분적으로는 상징적인 것들이 있지만 나머지는 또 여러분 명시적으로 읽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읽어지는 거 위주로 읽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좀 채워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제 요거 오늘 하려고 하는 작품 마지막 작품입니다. 얘는 지금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이 시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표현상의 특징에 특히 주목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아주 특히 심상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시는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렇게 정리된 표를 보시면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내용은 그냥 심플해. 자, 얘가 과거 어린 시절에 한 여름에, 7월이라는 한 여름에 자연 속에서 되게 막 뛰어논 거예요. 막 시내가에서 헤엄도 치고, 아프하고 시험도 치고. 자, 그렇게 놀다가 지쳐서 잠까지 들었던 그 유년 시절의 7월의 한 어느 날의 풍경인 거예요. 그게 내용은 다야. 없어. 없다고. 근데 이러한 어떤 유년 시절의 추억을 굉장히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했구나. 끝. 자, 제목 볼게요. 자, 그러면 그 어린 시절의 어떤 유년의 기억을 아니, 컬러 사진도 있는데 왜 흑백 사진이라는 제목을 붙였을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컬러 사진보다 약간 흑백 사진이 더 어떤 느낌이 들죠? 더 과거의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옛날의 느낌. 그쵸? 자, 그래서 흑백 사진, 컬러 사진, 노노, 흑백 사진이라고 했었을 때 약간 뭐냐? 과거라는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자, 과거라는 이미지를 주고, 자, 그 다음에 7월이라고 했으니까, 7월의 어느 날, 과거에 대한 이야기구나. 자, 그리고 첫 줄을 딱 읽다 보면 이제 제목이 빡 오잖아요. 자, 내 유년의 7월에. 그러면 얘도 뭐예요? 어린 시절을 회상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우라지오 강가,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라고 붙으면 둘 다 뭐가 있다는 거야? 과거 회상이 있다라는 공통점으로 묶일 수 있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자, 내 유년의 7월에는 냇가에 잘 자란 미루나무 한 그루가 솟아오르고, 여러분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게 다야. 자, 그 미루나무가 쭉 있어요. 냇가가 있고 그 근처에 미루나무가 쭉 하나 올라가 있고 그 미루나무 위에 파란 하늘이 있고 그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내려와서 내 어린 눈동자 속에 터져나갈 듯. 그러니까 아마도 어린 내가 그 하늘을 올려다 봤을 때 푸른 하늘에 뭉게뭉게 구름이 있는 모습이겠죠.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잠깐 보시면 그냥 여기 내용은 없어요. 그 어린 시절의 풍경, 즉 7월이니까 여름의 풍경을 드러내주고 있구나. 자, 근데 그게 어떤 심상으로 드러났어? 파란 하늘, 뭉게 구름, 뭐 미루나무라는 바로 뭐죠? 시각적 심상으로 드러나 있구나. 괜찮아요?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파란 하늘, 뭉게구름이라고 하니까 색채 대비가 있을 수 있겠구나. 맑은 날의 풍경이니까 여러분 흰 구름의 이미지가 연상이 되죠? 자, 그래서 색채 대비가 있을 수 있겠구나. 자, 그 다음에 시 공간적 배경은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시 공간적 배경도 언급이 되어 있구나. 자, 여기까지 하나 끊어서 보시고,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이런 풍경 속에서, 여기가 지금 냇가잖아요? 그 시냇물이, 찬물이 반짝이는 햇살 수면에, 반짝이는 햇살을 수면에 담아서 쉼없이 흘러가고 있는. 자,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반짝이는 햇살이라고 했으니까 아주 쨍쨍한 햇볕이 내엿재고 있는 어떤 7월의 과거의 어떤 풍경이구나. 까지 괜찮아요? 여기도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각적 심상이 되겠죠. 여기까지 다 뭐냐? 내 유년 7월에 어느 날씨 맑았던 그 냇가의 어떤 풍경을 시각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 속에서 자, 여기 유년이라고 했으니까 어렸을 적에 내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야.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노래 같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거 동요예요, 동요. 자, 그래서 노래를 이게 지금 동요야, 동요. 자, 어렸을 때 불렀던 이 동요를 삽입을 해줍니다. 자, 그 착한 노래들도 보세요. 착한 노래들도 물고기들과 함께 큰 강으로 헤엄쳐 갔대요. 그냥 지금 얘가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고 내 노랫소리도 울려 퍼지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 자, 그리고 그때 때마침 뭐야? 바람이 살랑 불었는데 그 바람이 과수원을 지나왔는지 약간 달콤한 냄새를 풍기더래.
표현은 조금 이따 할게요, 나머지. 자,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불어오니까 아까 우리 여기 미루나무 있었잖아요. 그쵸? 미루나무 한 그루 있었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냇가의 미루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겠죠? 그 바람에 흔들리는 것들을 손을 흔들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차르르 차르르 내 겨드랑이에도 간지러운 새입이 돋고. 자, 이게 그럼 뭐야? 내 잎사귀에 새 입이 돋는다고?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이 바람이 불어오고 그 바람이 아마도 내 겨드랑이 사이를 지나갔겠죠. 그런 어떤 그런 간지러운 느낌을 이렇게 새 입이 돋는 것처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물 아래까지 헤엄쳐 가서 누워서 바라보는 하늘 위로는 삐뚤빼뚤 헤엄쳐 달아나던 미루나무 한 그루. 지금 미루나무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미루나무한테 달아나지 마, 달아나지 마, 미루나무야 하면서 미루나무한테 말을 걸고 있죠. 자, 귀에 들어간 물을 뽑으려. 자, 얘가 지금 헤엄쳤으니까. 막 헤엄쳤잖아요. 물가에서. 자, 그러니까 이제 귀에 물이 들어갔을 거고, 그 물을 이렇게 뽑아내려고 햇살에 데워진 둥근 돌을 골라서 귀에 이렇게 가져다 댔겠죠. 자, 그러면 허기보다, 배고픔보다 먼저 온몸으로 퍼져오던 따뜻한 오수. 오수는 대부분 어휘풀이가 됩니다. 낮잠이에요. 그러니까 신나게 놀고 그 여름에 땀 좀 흘리고 신나게 놀고 수영하고 나니까 약간 피곤하겠죠? 약간 졸린 거야. 제가 점점 눈꺼풀이 내려오고 있고 그 위로 저 멀리 누나가 다니는 그 학교에서 풍금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들려오는 것을 풍금 소리가 쌓이고라고 표현을 해주고 자, 그래서 이제 풍금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미루나무 그늘 아래에서 아까 시냇가에 미루나무 있었잖아요. 그 미루나무 그늘 아래에서 7월의 더위를 잊은 채 깜빡 잠이 들고 잠이 들었다. 아, 괜찮아요? 내용은 그냥 읽어지는 그대로고 약간의 중간중간에 비유적인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이 느꼈을 때 아, 그냥 7월의 어느 더운 날, 그 더운 어떤 여름날 냇가에서 얘가 지금 막 바람도 좀 이렇게 쐬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뭉게구름도 보고 흘러가는 시냇물도 보다가 수영 조금 하고 졸려서 낮잠 잤던 그 어느 날의 추억을 마치 하나의 사진처럼 담아놨구나.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유년 시절에 대한 어떤 그리움, 그 순수하고 즐거웠던 유년 시절의 어떤 풍경, 그게 여러분 주제가 되겠죠. 괜찮아요? 내용은 제일 쉬워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할 건 뭐야? 지금 제가 체크해드린 부분에서 표현상의 특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각적 심상 봤고요. 그 밑에 한번 쭉 넘어가 볼게요.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착한 노래들이 헤엄쳐 가는 거죠. 도망쳐! 헤엄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표현법 뭐가 쓰였을까요? 비유법 중에서 아는 사람? 노래가 헤엄쳤어요. 경민이잖아. 선영이. 응, 응. 자, 솔빈아. 유. 나를 보세요. 눈을 봐. 우리 솔빈이 얼굴이 안 보여. 자, 솔빈아. 노래가 헤엄쳐요. 얘는 무생물이죠? 살아있는 것처럼. 뭐죠? 어? 아니, 걔 친구 있잖아. 걔 말고 걔 친구. 지훈이? 화류법. 의인법 친구 화류법. 아셨죠? 자, 화류법. 혹시 화류법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무생물, 물을 생물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법의 포인트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이 포인트라면 얘는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엄은 개헤엄 들어봤죠? 개도 헤엄을 치잖아요. 인간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얘는 화류법이죠. 근데 얘는 뭐다? 그냥 비유법이라고도 비유법 안에 화류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 쓰였다라고 보통 수능에 나올 거고 내신에서는 여러분이 요거 화류법까지 보셨으면 좋겠다 했고요.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심상은 뭘까요? 지금 요 빨간색 부분 확인하시고 심상은 뭘까요? 아는 사람? 저요. 그래, 경민이. 네, 봤어요. 네. 너 저요 했잖아. 막 고개를 빼면서 하고 싶어 했잖아. 심상 뭐죠? 아니야? 선영이? 오늘 한마디는 하고 가야지. 선영아 수업 시간에 한마디는 하고 가야 돼. 세야. 다 이렇게 웃음으로 때우지? 자, 아람이는 할 수 있어. 아람은 뭐죠? 무슨 심상이죠? 끝났어? 시각적 심상 끝났어?
혜성이? 자, 그럼 제가 할게요. 자, 우리가 노래는 무슨 심상이죠? 청각. 헤엄치는 건요? 시각. 그러면 대상은 노래 하나인데 감각은 몇 개가 존재해요? 두 개. 이게 우리가 공감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정리해 줄 건데 모르는 친구만 쓰면 되고 알면 안 써도 돼요. 밑에다 써드릴게요. 자, 이 시에서는 공감각이 물론 이 공감각이 EBS 문제에서는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감각적이다, 뭐 요렇게 뭐 촉각 이렇게 언급이 됐지만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 시에서 공감각은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표현상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공감각적 심상. 이게 발음 안 되니? 공감각적 심상. 자, 뭐 발음이 안 되지?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여러분 뭐냐면 조건이 두 가지를 지켜줘야 돼요. 첫 번째 뭐냐? 무조건 대상은 하나예요. 만약에 파란 하늘, 그 다음에 즐거운 새돌의 노래. 그럼 파란 하늘, 하늘 있죠? 새 있죠? 이렇게 대상이 두 개만 안 되고 일단 대상이 하나야 되고요. 자, 그 대상이 갖고 있는 감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그 대상의 감각이 있을 거야. 근데 그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어떻게 된다? 전이가 된다. 전이는 쉽게 말하면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가장 노멀한 거, 푸른 휘파람 소리. 자, 얘가 드러내고자 하는 대상은 뭐예요? 휘파람, 휘파람, 휘파람. 자, 얘는 무슨 심상이죠? 청각, 청각, 청각. 청각이에요. 자, 푸르다는 건 뭐죠? 시각이죠. 이때 순서가 중요한데 앞에 있다고 먼저가 아니라 원래 갖고 있는 대상의 감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청각의 시각화가 되겠죠. 자, 무조건 뒤에 있는 게 먼저냐? 노노 아니에요. 대상의 감각이 먼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청각의 시각화라고 표현을 해주더라. 그러면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질문.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올라가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착한 노래들이 했을 때 노래가 대상이잖아요. 대상 하나. 근데 얘는 뭐야? 청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노래가 뭐다? 청각이에요. 즉, 근데 그 노래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이 말을 풀어 써주면 청각의, 자, 시각으로 표현했잖아요. 시각화, 즉 공감각이구나. 라가 되겠죠. 자, 또는 뭐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말들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질문. 예를 더 들어드리지 않는 거는 뒤에 밑에 또 있기 때문에 밑에 예를 보면 돼요. 자, 아마도 바람이 과수원을 지나왔나 봐. 굉장히 어떤 달콤한 향이 난대요. 자, 원래 여러분 바람은 어떻게 느끼죠? 피부로 느껴요. 그러니까 얘는 촉각인 거예요. 얘는 촉각이죠? 근데 달콤하다고 했으니까 촉각의 미각화가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볼까? 밑으로 내려가시면 요거 있잖아요. 풍금 소리가 쌓이고. 자, 드러내고자 하는 대상은 풍금이잖아요. 그럼 무슨 심상이야? 청각이야. 근데 쌓인다 라고 하니까 뭐죠? 시각화 시킨 거죠. 공감각이죠. 아, 괜찮아요?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을 조금 알고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외에 나와 있는 여러분 다양한 심상들. 자, 그럼 나머지 심상들은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시각은 확인했죠? 공감각 확인했고요. 자, 밑에 내려오시면 다른 심상을 보기 전에 얘 한번 볼까? 삐뚤빼뚤이나 차르르 차르르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안 사람, 선영이, 저요. 그래 너. 네. 자, 뭐 있죠? 어? 맞아요, 의성어. 근데 의성어를 더 포괄하는 단어. 의성어를 다른 말로? 맞아. 너도 몰라? 의성어 말고 아람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너 아람이잖아. 아람아 고개 들어. 아람아 그만 쓰고 고개 들어. 자, 의성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좀 더 상위 개념. 해성의 도전? 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음성 상징어. 아, 네. 왜냐하면
내신에는 의성어나 아니면 의태를 많이 쓰지만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는 음성상징어란 말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래서 얘가 네, 음성상징어고요.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얘는 의성어가 되고 소리니까. 자, 얘는 삐뚤빼뚤이니까 어떤 동작,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는 의태어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음성상징어를 쓰였고요. 음성상징어 썼을 때 효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현장감, 생동감, 아이고.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시를 읽으면서 약간 동적인 느낌을 느꼈나요? 동적인 느낌. 세상이 어때? 동적인 느낌 느껴졌어? 움직임. 있죠? 막 손을 흔든다든가, 헤엄친다든가, 뭐, 달아난다라든가, 삐뚤빼뚤. 그쵸? 약간 동적인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장감을 주죠. 괜찮아요? 자, 그리고 아까 겨드랑이에서 정말 세입이 돋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바람이 이 겨드랑이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비유적인 거죠. 자, 그 정도 넘어가시면,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달아나지만 미루나무야. 지금 미루나무한테 말을 걸고 있죠. 이거 무슨 법 쓰였을까요? 자연물에게 말을 걸고 있다 말고 무슨 법? 미루나무한테 지금 말을 걸고 있어요. 그치? 의인법. 자, 여러분 여기 의인법 되죠? 아, 의인법 지겹지만 신입생이 있고 뉴페이스가 있으니까 한 번 해드릴게요. 냈다, 줬다, 받아라. 이렇게 되죠? 자, 특징 밑에 하나 써드릴게요. 이 작품을 위해서 의인법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작품을 위해서 의인법을 써드리는 거고 기존 친구들은 이미 너무 많이 했어요. 자, 그러니까 경민이가 얘기해볼까? 자, 일단 여러분이 의인법이라고 판단을 할 때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거 말고 자, 사물이 보통 뭘 가질 때 우리는 의인법이라고 볼 수 있냐면 감정을 가진다. 슬픈 사슴. 그냥 의인이에요. 네. 자, 새가 슬프게 울고 있다. 울고 있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새가 슬프게가 포인트죠. 자,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자, 또는 어떤 생각이나 자, 또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거. 뭐 예를 들어 교목이라는 그런 시들도 그렇고 아니면 여러분이 뭐 이육사와 관련된 시들에서 나오는 자연물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는데 마치 얘가 의지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겨울나무에서 봄나무에게로라는 시들을 보면 이 나무들이 뚫고 올라가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그 부정적인 현실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 다 의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자연물이 나왔을 때 또는 사물이 나왔을 때 그것에 이름을 부르죠. 호명하는 거. 자, 그래서 사물을 호명합니다. 이름 부르기. 쉽게 써드릴게요. 자, 이름 부르기. 그럼 누구누구, 누구누구, 야 이렇게 했죠? 좀 전에 우리가 미루나무, 야. 그러니까 말을 건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연물에게 말을 건네는 것도 되겠죠. 이름 부르기뿐만 아니라 말을 건네는 바로 누구에게? 요거는 앞에 써줘야겠네요. 자연물에게. 국화야. 자, 이렇게 또는 미루나무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거나 말을 건넬 때 우리는 의인법이라고 하더라. 자, 그 다음 또 하나 자연물을 자, 지칭할 때 벗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죠. 청풍명월 외에 어떠한 벗이 있겠는가? 이렇게 지칭하거나 아니면 너라고 지칭하거나 마치 사람처럼 여러분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갔는데 뭐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었을 때 티라야 언니가 왔어. 너 많이 힘들었구나. 말을 건네는 거 다 뭐예요? 걔를 사람처럼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법이야. 자, 또는 이런 거죠.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어. 너 많이 배고프구나. 걔를 너라고 부르는 사람과 걔를 뭐예요? 사람처럼 대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 뭐야? 가족처럼 생각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연물을 벗 또는 너라고 지칭하는 경우들이 다 뭐가 된다? 여러분 의인법이 되더라. 괜찮나요? 일단은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개수를 잘못 셌네요. 자,
이렇게 요게 가장 빈도수가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람처럼 이런 표현들은 가장 뭐 일반적인데 그걸 갖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그래서 의인법을 판단할 때 좀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 표현해 드렸다. 요 정도. 개수를 잘못 셌다. 이렇게. 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참고로 한번 보시고 다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의인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따뜻한 오수라고 했을 때 따뜻하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죠? 촉각. 그쵸? 촉각적 심상. 요 정도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죠.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까지 괜찮나요? 지금 하나 더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해제 한번 볼게요. 뭐, 요 얘기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읽어봐 주시고, 얘를 지금 보실 때 약간 행이 나눠진 것 같지만 제가 그냥 필기하기 위해서 임의로 나눈 거예요. 원래는 연과 행의 구분이 없는 여러분 산문시였다. 라는 거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임의로 좀 나눈 거다. 자, 그래서 밑에 특징 보시면 행과 연의 구분이 없는 산문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운율은 여러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쉽고 일상적인 시어죠. 뭐 냇물, 미루나무, 뭐 돌, 분교, 풍금소리 이런 것들. 자, 나머지는 뭐 반복하니까요. 넘어가고요. 자, 6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화자, 대상, 정서, 태도 찾을 때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죠. 뭐 이런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나머지는 한번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표현상의 특징을 보시면 요거 한번 보세요. 자, 감각적인 시어가 있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심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시는 감각적 시어가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시각이라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는 틀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 단어 자체는. 자, 그 다음에 동적이다. 아까 제가 혜성이한테 물어봤지만 움직임이 느껴졌잖아요. 솟아올랐다, 흘러갔다, 헤엄쳤다. 괜찮으시죠? 동적이다. 자, 그 다음 설명하지 않았던 거 이거요. 눈으로 인식할 수 없는 대상. 자, 예를 들어서 착한 노래라든가 풍금 소리라든가 여러분 요거는 바람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쵸? 그럼 얘네들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그런데 얘가 마치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처럼 표현해주고 있더라. 까지 괜찮나요? 요 정도까지 혹시 질문? 뭐 그 외에 빈도수가 높지 않았던 것들은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밑으로 한번 쭉 넘어가시면 뒤쪽은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질문? 괜찮나요?